번째 이슈는요, 바로 오늘 메인 이슈입니다. 한겨레가 그 단독 보도를 오늘 2회를 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명태균이 김영선을 통해서 입법 로비를 했다. 근데 어떤 입법 로비냐? 자기의 사익을 위한 입법 로비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전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이거 워낙 명태균 씨 기사가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선 기사 내용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 11월 1일 날 주말에 한겨레가 강혜경 씨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강혜경 씨가 요번에 그동안 없었던 이야기인데 요번에 한겨레한테 지난 11월 1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명태균이 사익을 채우려고 김영선을 고리로 국회 입법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9월 20일 날, 작년이죠. 작년 20일 날 김영선이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 그런데 그 법에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근데 그 조건 중에서 뭘 넣냐? 압류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작년 이 개정안에서 추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명태균 씨가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을 했대요. 그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압류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현재 상황에서 재산이 없으면 그 압류를 해줘야주는 법안을 그 김영선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제가 찾아봤어. 어떤 건지. 오늘 의안가 들어가 보면은 작년 9월 20일 날 김영선이 국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제안 이후 이 주요 설명 들어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 시 압류 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체납을 해갖고 당연히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진짜 없는 사람이야. 없으면 압류는 그냥 해제해주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57조 57조에 압류 해제 요건이 있는데 거기서 5항을 추가한 겁니다. 5항을.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 압류했던 것들 그냥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면 그 이후에 돈이 생기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모이더라도 압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압류가 계속 있으면은 내가 공개적으로 수익이 있거나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압류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법안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 알겠지만은 법안이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법안 이름이 뭐였냐면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국회 징수법이 김영선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올라와 있는 법들을 다 통합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 내용은 뺐다는 거죠. 그래갖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9월 20일 날 발의한 법이 이렇게 실패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11월 7일 날 내용을 조금 바꿔갖고 또 김영선이 발의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발의했냐? 그 전법은 그 전에는 57조에서 5항을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발의한 법은 내용을 좀 바꿔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재산의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곤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압류를 해제해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조냐면은 106조 2항. 106조 2항을 아예 신설하는 거야. 신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걸로.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57조에서 5항을 추가 신설하는 거였다면은 아예 이번에는 57조가 아니고 아예 106조로 가갖고 2항을 신설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다르게 법을 만들어 갖고 이게 명태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입법 사주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은 이 입법을 2번이나 했었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 통과 못 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이 입법 로비는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그 한겨레 단독 보도의 의미는 단순히 명태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저는 그 문제에 훨씬 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선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이렇게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좀 작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김영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이거든요. 수십 개죠. 저는 이 법안들 한번 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의문이었던 건 뭐냐면 왜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처음은 제가 느끼면은 호의였어요. 호의.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명태균이 뭐 김영선 이렇게 자리해주고 윤석열, 김건희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 없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물론 김영선한테 월급에서 반땡 얻은 거 있지. 그런데 진짜로 지 말대로 대통령 만들고 도지사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그 정도면은 지금 본인이 김영선 월급 반 받은 거 이게 뭐 큰 액수입니까?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상하다. 겨우 김영선한테 그 세비에서 절반 한 500만 원 정도, 월 500, 겨우 월 500만 원 정도 받아 먹으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 500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명태균이 우선은 자기를 위해서 법안을 하나 입법 로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했겠습니까? 사실 국회에 가면요. 여러분 로비스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우리는 로비가 이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각 이익단체들이 자기와 관계된 상임위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로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국회의원한테 직접 로비할 때는 이거 보는 눈이 많잖아. 그런데 명태균 같은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런 이익단체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김영선 통해갖고 로비를 했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왜 김영선일까? 저는 사실은 명태균이 왜 김영선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했을까?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이 김영선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죠.
왜냐면 명태균이 막 함부로 하고 나이도 한 10살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지금 김영선이 5선이고 당대표도 했었고 그런 거물급이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명태균이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4선 이후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끝난 인생이었거든요. 끝난 인생이었어.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봤을 때는 4선이었고 여성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끝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을 명태균이 김건희라는 끈을 이용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부활시킨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김영선일까? 너무 좋지요, 사실. 포장지는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 본인도 이번에 국회의장 하고 싶어갖고 국회의장 도전에다 떨어졌는데 우선 선수는 높고 그리고 밖에 광고할 때 지금 김영선 의원이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나는 명태균이 입법 로비로 장사하려고 했으면요 김영선 같은 이 의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 같은 사람들보다는 5선에 당대표 했었고 더군다나 중진이고 국회 부의장 해도 뭐 이유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중진 의원한테 입법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중간에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히 명태균 씨가 500만 원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김영선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와 자기의 사익과 관련된 압류 해제하는 거 입법 로비한 건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김영선이 발의한 이 법안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싹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진짜 가만히 보면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본인이 지금 막 너무 입이 가볍고 본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갖고 문제지만 진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죽어가던 정치인을 부활시켜갖고 그 사람을 꼭두가치로 세워가지고 만약에 장사를 했다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겨레가 명태균이 김영선을 통해서 개인 사익을 위해서 입법 로비했다는 기사였는데 이거는 단순히 명태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나온 이슈였습니다.